많은 분들 자리에 모시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게 되고요. 사회 보고 있는 저는 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 역임하고 있는 방송대 조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을 하고요. 주최는 지방자치학회 그리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함께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회 가장 중요한 오늘 호스트이시자 우리 학회장님이신 문병기 학회장님을 모시고서 일단 개회사부터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병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대 자치학회 회장 문병기 인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이 총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위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제가 공교롭게 지난 2월 13일, 14일 이렇게 동계대회를 개최를 했었죠. 그때 동계대회와 총회 이렇게 연결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코로나가 그야말로 이제 대확산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동계대회를 못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 13일, 14일, 8월 13일, 14일 또 학예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1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또 학예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또 15일부터 이 광화문에서 대집회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2단계 뭐 이렇게 2.5단계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요. 참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만 또 덕분에 이렇게 참 조촐하게 이렇게 학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 잘 꿋꿋이 잘해줘서 든든하다 이렇게 오히려 또 칭찬을 해주셔서 참 민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학회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금방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초기의 어떤 예상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어떤 좀 더 순발력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적합한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또 많이 그런 쪽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힘을 받아서 국가가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 뭐 빨라야 내년 이맘때쯤에나 이 항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with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 세션을 끝마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지방자치도 마치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뭔가 착실한 제도화 그리고 어떤 실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제도의 기능화를 논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랜 세월 198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이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그다음에 경찰법을 위시한 각종 자치분권법이 이제는 정말 성숙되고 국민의 삶 속으로 정말 실천되는
그런 논의를 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듯이 우리 지방자치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이 국민의 삶 속에, 주민의 삶 속에 그야말로 일상화되는 그런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기회로서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소중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순원 위원장을 위시해서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위원회, 제주시 도의회 등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조철 하나마 이렇게 대회를 잘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지혜와 열정을 함께 하셔서 이 어렵게 만든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학회의 발전과 대한민국 조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준비한 학회장의 대회사를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 회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법의 통과라든가 여러 자치 관련된 논쟁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공동 주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직접 또 참여해주신 그 우리나라 자치 분권에 대한 발전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데 어느 그 단체보다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서 축사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이 강당에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썰렁하다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회원님들 강의하실 때 보면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환경이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아마도 결혼을 한 딸이 친정에 가면 그렇게 편안해진다는데 제가 딱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방자치학회 회원이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기회도 또 있었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과 공동 관심사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을 수 있어서 오늘 편안합니다. 이런 자리에 축사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회장님이야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지방자치 출범한 지 만 30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 2021년을 2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지금 소망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부 전부 개정안, 또 한국경찰 75년사에 처음 있을 자치경찰 법안들이 곧 논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에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가 한창 있고요. 다음 주에 지방자치법, 그다음 자치경찰 공청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내에는 뭔가 좀 결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마침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또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또 제주특별자치도 등등이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대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법과 지방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자치의 추계학술대회는 매일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 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 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적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기에 자치분권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하여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람기구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협의법, 자치분법 제5법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고향사람기부금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지금 가결이 돼서 법사위원회 회의를 좀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부수법안인 주민조례발안법이나 중앙지방협력법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같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치경찰법도 조만간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집정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한편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 제도를 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제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가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하여 국회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걸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법률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자치분권 관련법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지방사단체 협의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학계의 고견도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의미해서 자치분권법과 지방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지방자치의 정기를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 대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방 책임성 확보 방안,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지역 포용 금융, 지역 돌봄 공동체와 균형인사 정책 등을 통해 자치분권 과제의 쟁점을 짚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 축사에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 회원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꼼꼼하게 보신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학계는 물론이고 그동안 각종 시민단체에서 지방정부의 자주 입법권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종래 지방자치법 22조죠. 단서를 확대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정을 제시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방자치 개정안을 꼼꼼히 보시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법령의 범위에서 해서 아니라는 용어를 제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어려움을 고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규정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 범위 안에서의 그 안자를 빼서 범위에서라고 하는 수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혹시 연구하실 때 이렇게 좋은 의견을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지방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의원 세션회가 있고 하나는 상임위원회 세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제도는 지방의원 개인 세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세션회가 있는데 이게 왜 똑같은 전문 인력인데 이게 왜 세션이 다른가? 그 좀 숨어진 의미도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방의회 지위나 권한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입법 그 취지였는데 보시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별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입법안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회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축소되고 향후 5년, 10년 내에 지방자치 환경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데는 우리 회원님들 간의 컨센서스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와 같이 단체장과 지방위원을 이원적으로 설치하는 분리형을 만약에 다른 결로 개선한다면 통합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혹시 통합형이 적용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뽑으라 그러면 혹시 인구가 줄어가는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이 아닐까. 특히 이제 요 지방의 사무기구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사무기구 규모가 10명 내외의 조그만 지방자치단체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지방자치법이 저희들 예상대로 통과가 되고 기관 구성화가 다양화가 좀 활성화되면 저는 특히 군 지역은 지금같이 분리형보다도 통합형 논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만약 통합형 논의가 되면 그때는 사무기구의 독립이 의미가 없는 거죠. 통합형으로 전환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하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역은 뭐 작게는 한 100명, 많게는 한 300명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사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초는 작게는 한 7명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기초의 인사기구의 독립권을 고민하신다면 의회 직렬만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 감사 직렬을 좀 묶어줘서 의회 감사 직렬 규모를 좀 키워줘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러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기초의회에 대한 그 배려를 지금 지방자치법 안에 담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또 상당히 또 다양스럽게도 지금 지방자치법을 검토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는 광역과 기초를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이용하지만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논의도 좀 있는 거로 간접적으로 뭐 그게 입법화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안은 지금 여러분 특례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정치적으로 발전됐는데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되고요. 혹시 대도시 지역의 시군구는 특례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의 지방의회를 독립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라든지 인구 5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는 도시는 특례로 기초지방의회를 독립시켜주는 이런 안들이 동시에 검토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정부 안에는 기초를 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이제 우리 황문규 교수처럼 자치경찰 전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 자치경찰법 안에 대해서 적잖은 비판의 소리가 있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모델도 바뀌는 데서 오는 또 회원님들 간에 조금 혼란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찰법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도 두 가지를 좀 주목해 주고 싶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경찰법 제2조인데요. 기존 경찰법에서는 국가경찰이 국가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법 2조에는 앞으로 취한 경찰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공동 책임으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취한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은 향후 모델이 조금 불완전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시면 서울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있고 부산 가면 부산지방경찰청이 있고 특별지방행정력으로 지방에 붙어있는 경찰청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경찰청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행정경찰 조직을 두는 조직이거든요. 법명이. 근데 지금은 국가경찰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에 관련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지방경찰대고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용어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 없어지는 의미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중앙정부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청의 특행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용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특행 없앤다고 우리 회원님들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이제 최소한도 경찰에 관해서만큼은 국가가 새로 생겨나는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서 이건 특행은 아니다 라고 이게 수용했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우리가 자치경찰들이 뻗어나갈 큰 영역을 넓혀준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의 국가조직이었던 국가경찰조직이 반국가, 반지방의 협력에 의한 그런 조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지방 책임성 확보 방안,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지역 포용 금융, 지역 돌봄 공공지시와 균형인사 정책 등을 통해 자치분권 과제의 쟁점을 짚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추기학술대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돼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 30년 만에 지방자치부 전부 개정도 되고 70년 만에 우리 역사에 자치경찰이 출범하는 그야말로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우리 회원님과 같이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기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치법의 개정을 앞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아주 잘 제시를 해주시고 우리 자치분권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또 현황이 유튜브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1회 이 오전의 세션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방송통신대 대학로에 있는 본관의 열린관 건물에서 본부 열린관 건물에서 3개의 분과가 1회의 10시 반부터 이미 한 차례 진행이 되었고요. 오찬 이후에 지금 개회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마친 이후에 2시 40분부터는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 세션 자치분권의 핵심 이슈 진단 그리고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이 주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에서는 지역돌봄 공동체와 균형 인사 정책이 3분과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오후 4시 20분부터 제3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운영효율성 분과는 저희 오프라인으로 여기 방송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공무원 성과평가, 그다음에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약간 시간이 겹칠 것 같은데 오후 5시부터 17시부터는요. 우리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업무협약 양해각서 MOU 체결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일단 이렇게 개회식을 마쳐도 괜찮으시겠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적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지만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그 다음에 존재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지켜봐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회가 마지막까지 잘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성원 부탁을 드리면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